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배신한 두 사람 때문에 현재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풀어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제 나이 25살에 같은 회사 격리로 일하던 23살 아내와 만났었는데 아내는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워낙 회사가 작다 보니 오다 가다 자주 마주쳤었는데 그때마다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아내는 몸매도 얼굴도 특출나게 예쁘진 않았지만 묘하게 섹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 불구하고 그런 매력 때문인지 유부남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었죠. 물론 총각들한테는 말도 못하게 인기가 많았고요. 제 아내랑 한 번이라도 말을 섞고 싶어서 회식 때 엄청나게 남자들이 들이댔습니다. 물론 그런 놈들 중에 한 명이 저였지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아내는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왔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약 1년간 연애하다 결혼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아직 어린 나이인지라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아내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결혼 제안을 듣고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쁘기만 했습니다. 제가 청첩장을 돌리니까 회사 유부남부터 총각들까지 부러워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27살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3년 터울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와이프의 아들 둘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적은 중소기업 월급 때문에 참으로 쪼들리고 있을 때 저희 삼촌이 본인 친구 건설회사에서 관리직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삼촌 친구의 회사로 들어가게 됐었죠. 월급은 훨씬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일이 고됐어요. 휴일도 없이 건축 현장으로 출근을 해야 했던 건 기본이었고 지방 출장도 잦았습니다. 허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시집와서 아이 둘을 거의 혼자 키우며 거의 독수 공방을 했으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집에서 저만 기다리는 게 싫다며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허나 아내는 한 직장을 진득하게 다니진 못했습니다. 이유는 유부남 직장 상사들의 껄떡거림 때문이었죠. 아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화로는 실제로 만나서는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허나 제 직장이 워낙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수다스러운 아내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주기가 힘들더군요. 있잖아, 우리 사장님이 글씨 나한테 아무도 없는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라니까? 내가 그런 것까지 들어야 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도 많았던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다른 남자가 아내에게 직접 되는 이야기들을 듣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기도 했고 아내가 그런 식으로 저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더 싫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무뚝뚝하게 나오니 아내는 점점 비뚤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관심을 바라는 사춘기 소녀처럼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대놓고 보란 듯 새벽 2에서 3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잦아지더군요. 허나 저 또한 출장도 잦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경우도 잦았기 때문에 딱히 아내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이 불만이었나 봐요. 당신은 내가 늦게 들어오는데도 왜 뭐라고 안 해? 다른 여자들 남편들은 조금만 늦어도 걱정돼서 전화해 대고 도 데리러 오고 그러던데 왜 당신은 나한테 어쩜 그리 관심이 없어? 아내가 그런 식으로 나올수록 이상하게 아내에게 더 관심이 식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둘째 아이가 와이프 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저에게 와서는 아빠, 엄마한테 수상한 카톡이 왔어요. 라고 하더군요. 무슨 수상한 카톡? 저는 어린 둘째가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아내에게 올라톡을 확인했습니다. 어젠 일찍 헤어져서 아쉬웠어요. 난 기다릴 테니 언제든 나한테 기대세요. 보낸 사람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김공공이라는 젊은 남자였어요. 가슴이 덜컹했어요. 정말 쉽게 놀라지 않는 성격인데도 앞뒤가 예상이 되며 심장이 뛰더라고요. 못 본 척하며 3일 정도를 카톡 모니터링을 했어요. 둘이 참 애틋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낸 대화방 나가기로 흔적들을 지었고 마침 아내 폰을 바꿔주기로 해서 기존 폰 보상 판매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폰을 받아 포렌식 카톡 메시지 복구를 해보았습니다. 참담하더라고요. 약 1년 6개월 정도를 만났고
아침 출근하면서 안부 인사, 점심때 밥 챙기기, 중간에 전화, 토근할 때 보고 싶다, 언제 오냐 등등 참으로 알콩달콩했습니다. 그러다 대화 내용을 보니 아내는 나이를 2살 정도 속였고 처녀 행세를 했더군요. 집엔 엄마와 본인만 살고 반드시 늦더라도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그 남자에게 했었고요. 주에 한 번 이상은 만났고 모텔도 간 듯했습니다. 일단 회사 월차를 써서 3일간 고민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삼촌 친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삼촌한테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기에 삼촌계 친구 이야기인 척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허나 바로 제 이야기인 게 들통이 났네요. 제가 거짓말하면 잘 걸립니다. 삼촌의 결론은 한 번 정도는 용서해라 였습니다. 대신 상간남에 확실히 해야 한다 하시더군요. 전 처음엔 절대 용서 못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산 세월이 정이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 사이에 2아이들이 있는지라 아내와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들어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애들은 장모님 댁에 맡기고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커피를 내려놓고 녹음기로 녹음을 준비해놓고 복구한 카톡 내용을 제 폰에 옮겨놓고 아내를 기다렸어요. 와이프가 집에 왔길래 커피 한잔하자 하며 소파에 앉히고 질문했습니다. 요새 만나는 사람 있어? 1분 정도 침묵 후 아내가 무겁게 입을 떼더군요. 있어. 정리하는 중이야. 근데 어떻게 알았어? 카톡이지요. 둘째도 알아. 걸리지나 말지.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였어. 그런데 요샌 부쩍 밤에도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래서 정리하는 중이었어. 아내는 거짓말을 하더군요. 아마 이땐 마지막 대화만 봤다고 생각했나봐요. 다 알고 있으니 처음부터 다 말해봐. 내 입으로?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이야. 뭐 그냥 친구나 먹을까 해서 나도 그 사람이랑 동갑이라고 한 거고, 가볍게 만나 한 달에 한두 번 술 한잔하고 안부 묻는 사이야. 같이 잤어. 같이 모텔 간 건 맞아.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피곤해서 잠깐 쉬려고 들어간 거지 오빠가 생각하는 단계까진 안 갔어. 우리의 아이를 걸게 믿어줘. 어쨌든 오빠 속이고 다른 남자 만난 건 미안해. 잘못했어.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러나 저는 복구된 카톡 내용을 다 봤잖아요. 아내의 말과 카톡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애들까지 걸며 애 엄마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한 카톡 내용을 보여줬죠. 아내의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더군요. 실제로 아내의 그런 모습, 그리도 오래 함께 살면서 처음 봤었습니다. 사실대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있었던 일만 말해. 아내가 말하더군요. 아내 포함 여자 셋 술 먹는 자리에 남자 셋이 합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연락처 교환 후 2주 뒤 다시 만났고 이후 주에 한 번 정도 만났다네요. 드라마에서나 봤던 설레는 감정을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느꼈답니다. 이번 아님 언제 또 이런 연애를 하나 싶었대요. 집에 가서 애 엄마로 사는 똑같은 생활도 지쳤었고요. 그 사람과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라 부담이 없어 만나다. 처음 같이 모텔에 들어간 날은 정말 피곤해서 쉬러 들어갔답니다. 스킨십도 안 하고 정말 말처럼 쉬기기만 하고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네요. 그리고 다음 주 다시 모텔에 갔고 그렇게 서로 깊은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후 매주 2시간을 운전을 해서 본인을 만나러 와준다는 것에 기뻤고 섬세하게 챙겨주는 게 좋았대요. 저녁 먹고 드라이브하고 모텔에서 쉬었다가 2에서 3시쯤 집에 데려다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집착을 느꼈고 본인 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아서 정리하는 중이었다고. 저인 제가 지방 출장만 없다면 주에 2번 이상은 부부관계를 했습니다. 넌 그놈하고 하고 와서 나랑 한 적도 있어? 라고 물으니 입은 다문 채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그럼 나 출장 간 날도 그놈하고 아침까지 있었어? 그날 둘째 장염이었는데 걔를 놓고 그놈 만나러 나간 거야? 아내는 고개를 또 끄덕였습니다. 재우고 나갔다더군요. 그땐 나가면서도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나갔었대요. 무릎 꿇으며 정말 잘못했다고? 오빠 없음 애를 없으면 못 산다고 울부짖는데. 화가 나면서도 가여웠습니다. 괜히 저 때문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 챙기지 못해서, 아내의 마음을 그간 제대로 헤아려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비어있는 애들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 내 삶의 방향 목표 모두가 무의미해지더군요. 다음날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용서는 안 돼. 널 어떻게 앞으로 믿어야 할까? 아내는 증명할 수 없으니 앞으로 살아가며 보여준다더군요. 이후 2달간 75kg 정도 나가던 몸무게가 10kg가 빠졌네요. 아내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처음에는 너무 밉더군요. 허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도 다시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미워했던 감정도 점점 수그러들었고 아내를 다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언제부턴가 주에 한 번은 술자리를 다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불안해할까봐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며 본인 차량 폰에 위치 추적기를 스스로 달았다면서 저에게 어플을 하나 깔아주더라고요.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든 확인하라면서요. 또 수시로 저에게 카톡으로 어디에 있는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고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그간 무심했던 게 떠올라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면서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워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자란 게 한이었기에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초라한 옷만 입고 스스로를 꾸미지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하다 일찍 돌아가신 게 생각이 나서 저희 아내에게만큼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사장님에게 더 힘들어도 좋고 더 멀리 출장을 가도 좋으니 일을 많이 주라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해외 출장도 괜찮겠냐 하시더군요. 현재 받는 돈보다 2배는 더 많이 주겠다고, 생활비도 전액 지원을 해주겠다고, 허나 집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올해도 아니고 몇 년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 가족 조금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과 아내와 떨어져 홀로 해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로서 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이긴 하지만 엄마의 전화기를 가끔 확인해서 수상한 점이 있다면 아빠에게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삼촌은 저에게 혹시라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이 나서서 도와주겠다시면서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해외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은 생각보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2년만 일하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1년이 반 정도가 지났고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 엄마인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요. 그 사실을 듣고 며칠간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현장에도 출근하지 못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하나 싶고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사실 아내를 100%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던 거였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아내가 이렇게 내가 타지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놈과 다시 붙어먹을지는 몰랐습니다. 사장님께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리며 한국으로 당장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로 다음 주에 한국행이 확정됐네요. 이 과정을 삼촌도 듣게 됐는지 걱정스런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삼촌은 저에게 제 아내를 본인이 먼저 한번 만나서 사정을 들어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 가정사니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삼촌은 제가 죽은 본인 누나 아들이니 본인 아들이나 다름없다면서 제 아내에게 한 소리를 꼭 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미 약속을 잡았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막무가내셨어요. 뭐 제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더군요. 사실 마음속으로 나 대신 세상 누구라도 나와 아이들을 배신한 아내를 응징해주길 바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삼촌이 감정이 격해져서 아내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아내가 그래서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어쩌나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일이라면 언제나 본인 일처럼 도와주셨던 삼촌이시니 그럴 법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삼촌은 그 다음 날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니 아내를 만난 후기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네 와이프한테 그놈이랑 같이 나오라고 했는데 진짜 같이 나오더라고. 그놈 뭐하는 놈인가요? 어떻게 붙어먹었대요? 네 와이프랑 저번에 붙어먹었던 놈 있지? 그놈이었어. 그놈이랑 헤어졌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라고. 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했고 둘이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어.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내가 그놈 다리 몽둥이 아작을 내버렸어. 무릎 꿇고 빌어대길래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던져버리고 밟아버렸어.
다리 절뚝절뚝하면서 도망을 가길래 따라가서 다시 한번 밟아버렸어. 지가 제정신이면 네 와이프랑 다시는 안 만나겠지. 저는 삼촌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친 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다시 핸드폰을 켜니 와이프에게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 카톡은 본인이 제 항공편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배웅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짐들을 찾고 나오니 누가 제 이름을 부르길래 돌아봤더니 아내와 삼촌이 서 있었습니다. 삼촌이 저에게 지금 화내지 말고 집에 가서 둘이 이야기하라고, 아이들도 있으니 큰 소리는 내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저는 삼촌과 헤어지고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집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집에 가서 아내 머리채라도 잡고 뺨이라도 때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나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뛰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내 엄마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아내의 뺨을 세게 여러 번 때리더라고요. 아들에게 따귀를 맞은 아내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본인의 뺨을 어루만지면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저 또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들이 단순히 아내의 불륜 사실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기엔 그 정도가 과했거든요. 둘째 아들은 눈물을 그렁그렁한 상태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빠, 엄마가 누구랑 붙어 먹었는지 아세요? 엄마가.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 저희 아내가 갑자기 아들의 입을 힘껏 본인의 손으로 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막으려는 건가 싶어 아내를 밀며 당신이 말해봐. 당신 입으로. 라고 말하니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증스럽게 보던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 나 저 여자랑 못 살겠어. 더러워. 나 저 여자 아들 그만둘 거야. 작은 할아버지였어. 이번엔 작은 할아버지였다고? 저는 그 순간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렇다면 삼촌이 지금까지 나에게 말했던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었던 건가? 제 머릿속이 멍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저희 아들, 본인 엄마인 제 아내를 끌어 집 밖으로 내쫓고는 문을 닫고 보조키를 잠궜습니다. 알고 보니 둘째 아들이 저에게 본인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리곤 엄마의 외도 상대 남자의 번호를 저장을 했다더군요. 저에게 그 번호를 전해줄까 하다가 아들인 본인이 그 내연남과 만나서 사정을 하면 그 내연남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긴 고민 끝에 제가 귀국하기로 했던 그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저희 삼촌, 그러니까 저희 아들의 작은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로 달려와서 제 아내의 뺨을 때린 거였고요. 흥분한 아들을 끌어안고 저는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어댔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진정한 아들은 잠이 들었고 저는 아내에게 연락해서 집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삼촌에게도 연락해서 삼자 대면을 하자 했어요. 삼촌도 아내도 흔쾌히 삼자 대면에 응했고 저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마지막으로 내가 들어줄 테니 개소리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더군요. 들으면서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저 몰래 직장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아내의 직장에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삼촌의 귀까지 들렸다고 해요. 알고 보니 삼촌의 아들이 저희 아내의 직장 상사 친구였다네요. 삼촌이 제가 알면 상처를 받을까봐 아내를 여러 번 만나고 이제 그만 바람을 피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에게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아내 말론 나이만 정지 능력 없는 저에 비해 삼촌은 돈도 많고 심지어 체격도 좋고 믿음직해서 좋았다고 하대요. 삼촌 또한 제 아내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고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끌리는 걸 참고 멀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졌고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제가 그간 본인에게 무심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며 모두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려다가 협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온 동네에 이혼 사유가 소문이 나봤자 망신만 당하고 괜히 아들들 학교에도 알려지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네요. 다행히 아들 둘은 착실하게 학교 생활도 공부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세상이 너무 무섭기만 하네요. 이런 상처를 잊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 아들 둘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상처가 빨리 씻겨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삼촌은 그 다음 날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하시